한나 배수익은 부유하고 다소 괴짜였던 여성으로 산채로 묻히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의사에게 죽은 후에 자신을 묻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의사는 배수익을 미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라가 된 시신은 그 후 100년 동안 전시되었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맨체스터 미라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에서 시작하지도 않고 고고학자나 고대 이집트 역사가를 뜻하는 이집트학자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이 이야기는 맨체스터 출신의 부유하지만 그 외에는 평범한 여성 한나 배수익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나 배수익은 1688년 맨체스터 외곽의 올드홀 치트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 맨체스터는 이 도시를 바꿔놓을 산업혁명까지 아직 거의 한 세기가 남아있어 그저 한적한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존 배수익과 페이션스 배수익입니다. 그들은 요크셔와 랭커셔 지역에서 이미 직물 산업이 크게 성장한 시기에 부유한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1706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한나가 10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이었고,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수천 파운드였고 현재 가치로는 수백만 파운드입니다. 그 재산으로 한나는 오늘날 맨체스터 교외인 올덤 근처 홀링우드에 위치한 버트런드 바우어 영지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별개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나는 1758년 2월 아마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소 괴짜였는데 1745년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자코바이트 반란이 그해 북잉글랜드까지 확산될 위협이 있었고, 실제로 한동안 그랬을 때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한나는 묻어둔 돈을 다시 찾지 않았고 친척들에게도 위치를 말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버치와 바워 주변에서 보물찾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라가 이 일에 왜 관련이 있지? 라고 궁금할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근세 유럽에서 일어났던 생매장 또는 조기매장 현상과 한나 배수익의 남자 형제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나의 심리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죠. 한나 배수익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에는 그리 드물지 않았던 조기 매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매장이란 한 사람이 기독교식 장례 절차에 따라 관에 넣어 매장되었으나 그 사람이 땅 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깨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가족들이 죽었다고 믿어 관에 넣어 매장한 후에 살아있는 채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락테인 증후군과 같은 드문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장례식과 매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흔하게는 사람들이 완전히 긴장증 상태에 빠져서 다른 이들이 그들이 죽었다고 믿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근세 시대에는 의학적, 과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누군가가 죽었다는 성급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죽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맥박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절차조차도 수백 년 전에는 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논쟁의 여지가 많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근세 유럽에서 매년 수천 명이 산채로 매장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사 제이 스탠슨 후커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매년 약 800명 정도가 산채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한나 배수익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녀는 그런 운명을 맞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나 배수익이 맨체스터 미라가 되는 길은 1750년대 초 어느 날 그녀의 오빠 제임스의 장례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타깝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임스의 장례식은 다른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의식에 참석한 후 그의 시신을 묘지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의 시신이 봉인되어 땅에 묻히기 직전 조문객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가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재빨리 이 사실을 알렸고 당시 젊은 의사였던 닥터 찰스 화이트가 시신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제임스 배수익이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문객들은 그의 관을 다시 집으로 옮겼고 며칠 후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병에서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제임스가 산채로 매장될 뻔한 경험은 그의 누이 한나 배수익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산채로 매장되는 공포인 타포포비아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것을 타포포비아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오빠가 거의 생매장 당할 뻔한 것을 직접 목격한 배수익 부인이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두려워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곧 놀라운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 배수익은 오빠가 생매장될 뻔한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곧 그녀가 자신이 생매장 당하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57년 7월 그녀는 유언장을 수정하여 찰스 화이트 박사에게 100파운드를 남겼습니다. 이 찰스 화이트 박사는 몇 년 전 그녀의 오빠가 무덤가에서 살아있다고 판정했던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이로써 그 의사는 그녀가 죽은 후 해나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고 무기한으로 지상에 보관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잘못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론 생매장 공포증을 다루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말기와 근세 초기에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이 바로 생매장 방지용 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매장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관입니다. 생매장 방지용 관의 한 종류에는 내부에서 관을 열 수 있는 레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이 아직 땅속에 묻히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관 위에 6피트의 진흙 이 뚜껑을 누르고 있다면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종이 울리는 장치와 같은 여러 다른 장치들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화이트는 1758년에 배수익이 사망한 후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나 배수익의 매장 공포증은 맨체스터 미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부분적으로만 설명해 줍니다. 설명의 또 다른 부분은 찰스 화이트 박사의 다소 엉뚱한 결정에 있습니다. 그는 한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신을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이례적인 미라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배식의 유언장에는 그녀가 방부 처리를 원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는 어쨌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화이트는 그녀가 정말 사망했는지 충분히 기다린 후 그녀를 매장하지 말라는 그녀의 요청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퍼펜타인과 주응세관료가 시신의 동맥과 정맥에 주입되었습니다. 장기들은 제거되었고 가능한 한 많은 혈액이 몸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장기들은 알코올로 세척된 후 다시 몸 안에 넣어졌고 신체의 빈 공간은 송진과 장르 같은 물질들로 채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은 오일로 바른 뒤 석고가 채워진 석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체스터 미라가 탄생했습니다. 화이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한나의 유언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자신에게 유증된 100파운드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과학적 열망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으며 당시 그는 외과, 산과, 정형외과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맨체스터 미라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동안 그녀의 방부 처리된 시신은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이 소유한 대저택인 앤콜츠 홀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곧 한나의 섬뜩한 유해를 집에 두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미라는 잠시 후 다시 화이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나가 죽은 지 약 55년이 지난 1813년까지 화이트는 맨체스터 미라를 오래된 대형 독립식 시계 케이스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 기이한 전시물은 곧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소에게 입장료를 내고 화이트의 집을 방문해 맨체스터 미라를 구경했습니다. 1813년 화이트가 죽었을 때 맨체스터 미라는 그의 동료인 올리어 박사에게 상속되었고, 올리어 박사는 1828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 후 맨체스터 자연사학회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배수익에 방부 처리된 유해가 맨체스터 미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이 넘치고 세계 박람회와 전시회가 유행하던 시대에 박물관은 이 기이한 전시물을 활용했고, 배수익의 미라는 19세기 중반에 상당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나 배수익의 유해에 얽힌 오디세이는 그녀가 사망한 지 110년이 지난 1868년에 마침내 끝을 맺게 됩니다. 전년도의 맨체스터 자연사학회 박물관은 새로 설립된 맨체스터 박물관에 통합되었습니다. 소장품들이 이전되고 재분류되는 과정에서 맨체스터 미라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18세기 여성의 유해가 제대로 된 기독교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이런 방식으로 공개 전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소송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나 배수익이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매장하지 말라는 그녀의 바람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1868년 7월 22일 한나 배수익은 맨체스터의 아버헤이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녀가 매장될 때는 거의 확실히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매장되기 전까지 그녀의 집인 버친 바우어는 아파트로 개조되었고, 여러 거주자들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와 흰색 모자를 쓴 인물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 인물을 한나 배수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인물은 그녀의 옛 저택 부지를 미끄러지듯 가로질러 어느 특정한 돌판에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버친 바우어는 결국 공장을 짓기 위해 철거되었지만 그녀의 유령으로 추정되는 목격담은 여전히 보고되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19세기 후반에는 조기 매장이나 생매장 현상이 크게 줄었고, 20세기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질병을 앓으면서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실제로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들은 누군가를 매장하기 전에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명 징후를 점검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생매장은 여전히 전혀 없는 일은 아닙니다. 2013년 브라질에서 한 남성이 죽은 것으로 잘못 여겨져 자신의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있는 채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뭅니다. 대신 생매장과 생매장 공포증은 1962년 영화 A Premature Burial이나 1990년 영화 Buried Alive와 같은 공포 영화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재는 퀸틴 타란티노의 킬빌 영화 2편에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매장이 이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매장되던 시절을 상상해보면 맨체스터 미라의 기이한 이야기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나 배수익과 맨체스터 미라 이야기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해나 배수익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 영상 업로드 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퍼가튼 라이브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